자, 일본서 한번 들어갈게요. 우리가 앞에 명나라, 청나라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고려랑 조선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은 이때 막부 정권이 있었습니다. 중국 명나라, 청나라, 조선, 고려, 조선, 일본 막부 정권. 막부가 뭔지는 여기서 소개해 줄게요. 우리가 앞서 일본사 어디까지 배웠냐면 이거 배웠을 거예요. 최초의 일본 야마토 정권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라 시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본의 헤이안 시대라고 배웠습니다. 헤이안 시대 마지막에 칼을 든 사무라이, 무사들이 등장한다라고 우리 배웠어요. 기억 안 나면 앞에 영상을 보세요. 그래서 시작은 요 무사, 헤이안 다음에 무사 등장하고 요 다음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 다음이 막부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막부를 설명하려면 요걸 이해해야 돼요. 무사들이 많아지는데 힘이 센 무사가 있고 힘이 약한 무사가 있어요. 뭐 더 약한 새끼들도 있겠지. 근데 힘이 센 무사랑 약한 무사랑 계약을 체결합니다. 야, 깝치지 말고 내가 땅 줄게. 너 나한테 충성해라. 여기도 똑같아. 야, 나보다 더 찌질한 새끼 땅 줄게, 충성해. 땅 줄게, 충성해. 땅 줄게, 충성해. 이렇게 되는 거야. 요 힘이 센 사무라이, 그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초울트라 사무라이가 있겠죠. 이 사무라이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일본의 제일 넘버원 사무라이. 한자로는 장군이라고 써. 장군님 할 때. 일본어로는 쇼군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봤나요? 쇼군. 그리고 쇼군이 주는 요 중간 사이즈의 사무라이 있죠. 요 새끼들을 다이묘라고 불렀어. 다이묘. 그리고 요 쪼무라이 새끼들을 하급 무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뭐가 있었냐면 천황이라고 있었어. 일본의 왕 천황. 천황 요때도 있었어. 하지만 얘가 힘이 세니까 눈치만 보고 있어. 죽이지 않거든. 죽이진 않고 야 쇼군 네가 다 해먹어. 나 죽이지만 말고 명맥만 유지하게 해줘. 해가지고 얘는 존재만 했지 그냥 쭉 흘러간 거야. 지금까지도 있어.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 새끼들은 쭉 이어진 거야. 하지만 허수아비. 권력은 누가 잡는다? 쇼군이, 장군이. 그래서 다이묘 임명하고 다이묘가 하급무사 데리고 사는 이런 시스템. 그럼 쇼군이 전쟁하면은 이렇게 천막 치고 진두지휘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장군이 위치한, 쇼군이 위치한 이 천막, 이거를 뭐라 불렀냐면 원래 막부라고 불렀어. 근데 얘가 권력을 차지했잖아. 일본의 짱이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공간을 막부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얘가 차지한 이 정권 있죠. 이 정권 자체를 막부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일본의 막부가 하나, 둘, 세 번의 막부가 있었습니다. 가문이 다 달라. 어떤 가문이 독점했냐에 따라서 무슨 막부 불러요. 이거 위치야. 가마쿠라에 위치했기 때문에, 무로마치에 위치했기 때문에, 에도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거 나오죠? 최초의 막부,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위치가 다르죠? 특히 마지막 막부인 에도는 도쿄가 에도예요, 옛날에. 그래서 중심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알고 시작하면 돼요. 요걸 표현한 게 요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천황 옛날부터 있었죠. 하지만 상징적으로 존재할 뿐 힘은 없어. 힘은 누구한테 있다? 쇼군. 장군이라 불리는 쇼군. 그래서 장군으로 불리고 실질적인 짱이 이 새끼야. 오케이? 그리고 얘가 중간 사이즈 사무라이한테 땅 줬죠. 충성받고 다이묘. 그래서 상급 무사이자 땅의 주인 영주가 되는 거지. 쇼군한테는 땅을 받고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이 다이묘는 누굴 거느려 이제? 하급 무사들. 그래서 얘네들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아까 천황이 머무르는 공간이 원래는 일하는 곳이 막부였지만 나중에는 쇼군 중심의 무사 정권을 막부라 부른다고 그랬죠. 막부가 세 가지가 있었고. 이 시스템 이해되나요? 이런 것을 봉건제라고 불러요. 봉건제. 서양의 봉건제 배웠고 우리 중국 봉건제 배웠고 이번에 일본의 봉건제.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 그래서 일본의 봉건제 항상 이런 식이야. 그래서 쇼군이 무사하고 주고받는 봉건제. 이거 그리고 나타낸 거고. 이해되죠? 자, 최초의 가마쿠라 막부는 얘가 상시했는데 몰라도 돼요. 최초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앞서 몽골 배웠잖아요. 몽골이 전 세계를 다 차지합니다. 거의. 우리나라 먹었을까요? 먹었잖아요.
삼별초 항쟁에도 불구하고 먹혔어. 근데 몽골 애들이 우리나라까지 먹고 봤더니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원숭이 새끼들이 보이거든. 뭐야, 원숭이 있네? 뭐 먹어? 씨발 바나나 먹고 있네? 군두는 타고 다니네? 여의봉 가지고 노네? 얘네가 있었단 말이야. 씨발 신기한데? 쳐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배를 만들죠. 그 제주도에다 뭘 키워? 말을 키우는 거야. 제주도에 지금 말이 많은 이유가 이때 몽골이 여기 쳐들어가려고 말을 키우기 시작한 거야. 가까운 데를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저 멀리서 키워서 데려올 필요 없잖아. 그래서 배 만들고 말 키워서 우리나라 또 꼬붕이잖아. 야, 나 몽골인데 조선 너도 따라와 씨발. 가서 거들어 해가지고 고려랑 몽골이 연합해가지고 일본을 쳐들어가. 근데 실패했어. 왜? 태풍이 불었어. 2번이나. 그래서 말을 배에 태워서 신나게 연합군 조직해서 갔는데 태풍 해가지고 씨발 젖댔잖아. 그거 다 바다에 가라앉아 버려. 그래서 여기 막 애들 막 긴장하고 있었거든. 몽골하고 고려 연합군 쳐들어오니까 막 바나나 먹고 막 토하고 난리가 났거든. 어떻게.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때야. 그래서 얘네들이 야 이거는 신께서 바람을 불었기 때문이야. 이거. 그래서 신이 바람을 불었다. 신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일본 말로 가미카제 이렇게 부르죠. 가미카제 들어봤나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마지막 발악할 때 미국 군함을 향해서 전투기들이 자살을 해. 그게 가미카제인데 한자로는 신풍이라 쓰거든. 이거 유래가 요때 나온 겁니다. 한국 살 때는 요것만 배웠죠. 근데 일본 살 때는 그 일본의 토한 애들 주인공이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태풍 때문에 막아내지만 쓰러져. 결론은 약해지고 막부가 바뀝니다. 무로마치 막부로. 요 새끼가 창시했지만 몰라도 돼. 근데 문제는 무로마치 막부 때 중국이 명나라야. 우리 배운. 근데 명나라는 이제 뭘 하고 싶어 했냐면 요거 하고 싶어 했어. 야 조공 바쳐. 그러면은 일본 왕을 인정해 줄게. 책봉해 줄게. 우리나라도 요거 했잖아. 형님 인삼 선물 가져왔어요 하면 동생 어디가? 비당 챙겨가야지. 조공 바치면은 조선 왕으로 임명해 줬단 말이야. 이렇게 주고받는 거를 조공 책봉 관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본도 이거 했었어. 명나라하고 얘네들이 이거 좋아하니까 형님 조공 바칠게요. 바나나 10박스. 그럼 일본 왕 인정해 줄게. 이거 했었거든. 근데 조공을 바치려고 배가 들어오는 거야. 일본 배가. 무로마치 막 배죠. 근데 명나라 애들이 한국 열어줬겠지. 조공 바치러 왔어요 했는데 딱 들어왔는데 이 새끼들이 갑자기 칼을 뺐더니 뛰더라! 막 찌르러 다니는 겨. 조공 바친다고 왔는데 이 새끼들이 알고 봤더니 조공 바치러 온 새끼들이 아니고 일본 도적들이었던 거야. 일본 도적을 뭐라 불러요? 왜구라고 부르죠. 그래서 조공 책봉 관계를 체결했는데 이걸 이용해서 왜구 새끼들이 깝치는 거야. 그러니까 명나라 골치 아픈 거지. 아씨, 저기 또 오는데? 저 새끼들 왜구일까? 조공 바치러 온 새끼들일까?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머리를 썼어.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하트로 이렇게 만듭니다. 하트는 예시야, 예시. 그래놓고 반으로 쪼개. 이렇게 쪼개. 그래서 이건 평상시에 명나라가 가지고 있고 요거는 무로마치 막부가 가지고 있는 거야. 조공 바치러 갈 때 뭘 가져오라 이거야. 요 부분. 한국에 들어오면 명나라 가지고 있던 요 부분하고 맞춰보는 거지. 아 맞네. 니들 조공 바치러 온 게 맞구나. 인정해 주는 거지. 딱 맞췄는데 안 맞아. 씨발 이거 너 왜 굳이 씨발 하면서 싸우는 거지. 이것을 감합무역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감합이거든. 이해되네?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는 감합무역만 하면 돼. 자 그러다가 2번의 막부를 거쳤는데 일본이 쪼개져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전국지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본이 쪼개져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100년 동안 전쟁합니다. 이때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3대 영웅이 등장합니다. 난세의 영웅이 등장한다 그러잖아. 일본인들이 지금도 요 3명을 되게 좋아하는데 전국시대 때 영웅들이 등장해. 웃기는 건 서로 상관 부하 관계야. 얘 부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얘 부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야. 근데 성격이 다 달라. 오다 노부나가는 성격이 불도저 같아. 씨발 빨리빨리 하네? 이거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갈박이 좋아. 회전력이 좋아가지고 꾀를 잘 부린대.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꾹 참고 인내심이 강해. 성공했어. 얘가 죽으니까 기다려. 얘가 죽으니까 기다려. 끝내 자기야 차례가 왔거든. 그래서 에도 막부의 주인공, 최후의 주인공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래서 얘네들 세 스타일이 다르다고 했죠. 불도저, 꾀가 많은 애, 인내심이 강한 애. 이 성격 스타일을 먼 나라 이웃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만화로 된 거. 거기 보면은 표현이 돼 있어. 이게 뭐야? 새요, 새. 새 중에 두견새라고 있대. 그래서 일본 애들한테 이렇게 전해줬는데, 근데 이 두견새가 울지 않는데, 울지 않는 두견새가 있다. 오다 노부나가는 어떻게 접근할까? 이렇게 접근한대. 울지 않는 새는 필요 없다. 킬! 죽여버린대. 속이 급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얘를 울리고 싶어가지고 그 앞에서 꾀를 부린대. 씨발 줌바 쳐줄게 물어봐. 꾀를 부려서 울린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린대. 그래서 이 두견새 울리기 일화는 아주 유명해요. 요 세 명 전국시대 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다 노부나가가 실질적으로는 이거 통일하는 실질적으로는 얘가 맞아. 왜? 포르투갈에서 신식 무기를 가져왔어. 조총. 근데 한 90% 정도 통일을 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려. 그러다가 부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죠. 이게 뭐야? 임진왜란. 우리가 처음에 막 밀리잖아. 왜? 이 조총 활약이 엄청 났었던 거죠.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게 꾀를 잘 부린 게 얘는 되게 낮은 신분이야. 이 둘은 되게 높고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지. 오다 노부나가 신발을 관리하게 됐대. 하층 민인이었으니까. 근데 얘가 오다 노부나가 눈에 들기 위해서 이 신발을 한겨울에 꼭 껴안고 따뜻하게 데펴서 신겨주고 그랬었대. 그래서 나중엔 최고 실력자가 되죠. 그래서 이 조총 통해서 전국시대 통일한 게 요 새끼고 조선 침략했다가 중간에 죽고 노량해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임진왜란 끝나죠. 그리고 때를 기다렸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등장한 건 아니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요 다이묘, 대표적인 다이묘 5명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남겨. 야, 씨발, 나 죽게 생겼네? 좋댔어. 나 죽어도 상관없는데, 내 요 새끼 있지? 도요토미 히데요리라고 합니다. 히데요리 좀 챙겨줘. 그리고 죽어버려. 얘 좀 챙겨달라고. 다들 오케이 하는데, 이 중에 한 새끼가 누구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배신 때립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지. 드디어 때가 왔어. 해가지고 얘를 따르는 수많은 다이묘들 있죠. 얘가 해가지고 동군을 조직합니다. 얘는 도쿠가와 편.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따르고 지조를 지키고 히데요를 지키고자 하는 애들, 얘네가 서군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동군과 서군. 그러니까 이쪽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그 아들 히데요리 편이고 이쪽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이죠. 그래서 전국시대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일본을 누가 차지하느냐, 동서로 나눠서 싸운 거지. 이 전투를 뭐라 부르냐면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부르죠. 일본사에서 아주 유명한 전투예요. 누가 이겼을까? 동군이 이겼으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운 거죠. 수도를 에도, 도쿄로 옮겨서 일본의 마지막 막부 쭉 이어져요. 이해돼요? 자, 이 동군과 서군으로 나눠서 싸운 세키가하라 전투를 묘사한 영화가 있죠. 이걸 묘사했다기보다는 여기에 등장하는 사무라이가 나오는 영화 1000만 개 넘었죠. 파묘라고 들어봤나요? 파묘에 그 2m 넘은 키 큰 사무라이 있잖아요. 걔가 이 서군 장군이었어요. 이 전쟁 중에 죽어서 원래 일본 어디 묻혔다가 남산 신궁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일본 어떤 새끼가 장난쳐가지고 좌표 딱 찍어가지고 수직으로 그걸 박아놨잖아. 걔가 이 서군 장군이야. 그래서 참외, 숭어 막 하잖아. 한쪽이 숭어가 특산물이고 한쪽이 참외가 특산물이라고. 그래서 뭘 준비했느냐 했을 때 참외를 준비하잖아. 이쪽이 참외가 유명한 곳이었나 보지. 그러니까 맞춘 거지. 만약에 숭어 준비했으면 아니지. 은어 준비했구나. 이쪽이 은어고 이쪽이 참외구나. 만약에 참외 준비했었으면은 좆된 거지.
은어를 준비했으니까 음어 씹어 먹다가 이게 나오잖아.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그 해석은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확실한 건 거기 나온 높은 키 큰 장군은 이 썩은 사무라이였던 거죠. 이걸 이해하면은 그 영화를 더 재밌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쇼군이 된 거지. 1대 쇼군. 성이 도쿠가와야. 그래서 에도 막부는 1대 도쿠가와 이에야스부터 15대 쭉 이어지게 돼요. 이거 마지막 쇼군인 거지. 성이 못 가. 도쿠가와. 이게 성이야.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근데 걱정이 생겼어. 일본이 이제 에도 막부 됐잖아. 여기 에도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쇼군이 있으니까. 뭐야? 막부잖아. 그리고 지방을 쪼갭니다. 각지에 이제 누가? 다이묘들이 있겠죠. 다이묘들이 다스리는 것을 번이라 불렀어. 여기 번. 그러니까 막부랑 수많은 번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 체제를 막번 체제라고 불러요. 막부랑 번으로 이루어져 있다. 막부, 중앙은 막부, 지방은 번. 이런 시스템인 거지. 가운데에 쇼군이 있고 각지에 다이묘들이 다스리는 번이 있는 거지. 근데 걱정이 되는 거야. 항상 봉건제도 하면은 지방 새끼들이 반란이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번의 다이묘들 있죠. 다이묘들을 막부로 불러들여. 예를 들면은 2년에 한 번꼴로 불러들여. 그래서 막부에서 1년간 생활하고 다시 돌아가게. 그러면은 왔다 갔다 힘 빠지고 1년 동안 있고 더 확실한 거는 얘가 다시 돌아갈 때 혼자만 가야 돼. 여기다가 자기 와이프랑 자기 아들 있죠. 놓고 가야 돼. 인질로. 그러니까 가서 반란을 일으키고 싶어도 에도에 자기 자식들이 있으니까 딴짓 못하는 거지. 이 제도를 뭐라 부르냐면 산킨코 타이 제도라 부릅니다. 이해됩니까? 되게 머리 좋은 거지. 야, 2년에 한 번꼴로 1년간 살고 가. 갈 때 너만 가. 자식 놓고 가. 와이프하고. 반란? 쉐키. 네 차자식 죽는 거 보고 싶어? 시발? 산킨코다 이제. 근데 이게 의도하지 않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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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냥 가나? 가서 먹고 자고 돈 쓸 거 아니야. 의도하지 않게 교통로도 확보가 되고 경제가 살아. 돈 뿌리고 다니니까. 에도도 되게 성장하고 도쿄가. 그래서 일단 산키코 타이제도 지방이 다임에 견제하려고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지방 분권적이지만 번이 자기적 다스리잖아. 분권적이지만 또 중앙이 또 세죠. 견제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중앙 집권적인 봉건제다. 산키코 타이제. 근데 의도치 않게 뭐가 좋아진다고? 경제가 좋아지죠. 그럼 돈 버는 애들이 있겠지. 누가 돈 벌겠어? 상인들. 이 상인들이 돈이 많어. 돈 많으면 뭐 하겠어? 영화도 보고 줌바도 추고 목욕도 하고 문화생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자기들 문화를 누립니다. 이 상인들을 뭐라 부르냐면 쪼닌이라 불러. 그들이 누린 문화를 조닌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조닌이란 상업자들이 등장하고 돈이 많으니까 문화를 즐겨요. 대표적인 문화가 두 가지인데, 가부키 들어봤어요? 일본 전통 연극이야.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하고 하는 건데 뒤에 사진 나옵니다. 또 우키요에라고 하는 판화야. 색깔 있는 판화인데 나무나 돌 같은 데다가 새겨놓고 색깔 입혀서 탁탁탁 찍어내는 거야. 근데 뭘 그렸냐면 일본의 풍속. 우리나라 풍속화 배웠죠? 단원 김홍도 같은 사람. 일반 서민들 모습 그렸잖아. 똑같아. 일본의 일반 서민들의 모습을 판화로 딱딱 찍어낸 거야. 이게 우키요에. 그래서 이런 것들 즐긴 게 누구다? 상인, 쪼닌 문화. 이런 것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일본은 쇄국 정책 펼쳤어요. 쇄국. 쇄국이란 말이 뭐야? 특히 저 서양 애들이 배 타고 오면은 십자가 달고 온단 말이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따라해보세요. 그것도 그래 병신 새끼들아 따라해보세요 하면서 자꾸 크리스토를 퍼뜨린단 말이야. 아까 배웠죠? 종교개혁 할 때. 저기 구교 로마 카톨릭 돛대가지고 예수회 만들었잖아. 예수회들이 막 아시아까지 와가지고 이거 막 퍼뜨린단 말이야. 일본은 그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 받지 않으려고 쇄국, 꺼지세요. 이게 쇄국이야. 꺼지세요. 크리스토교 꺼져, 씨발.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일본은 그 영향인지 몰라도 일본에 가면 성당 별로 없어. 그래서 일본은 외국인도 안 받았어. 딱 한 나라 제외하고. 어디?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왜 받았을까? 네덜란드는 십자가 안 가져오겠대. 십자가 믿으라고 안 할게요. 우리 그냥 무역만 할게요. 해가지고 여기 나가사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짬뽕으로 유명한데 2차 세계대전에서는 원자폭탄 두 번째로 맞은데 여기만 오픈시켰어. 오픈시켜 요 앞에다가 섬을 하나 만들어줬어. 인공적으로. 이 섬을 손대지 마. 데이지마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데이지마라는 인공섬 만들어서 여기서만 무역하게 해줬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덜란드에 배 타고 올 거 아니야. 근데 네덜란드만 오겠어?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양 문화가 들어오겠죠. 네덜란드를 한자로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통해서 네덜란드 문화랑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학문을 난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나가사키에 있는 인공섬 데지마를 통해서 서양 문화가 수용이 되고 그것을 난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가 네덜란드를 통해서 나가사키를 통해서 배가 고프니까 나가사키 짬뽕 먹으면서 난학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지마가 나가사키 가면 관광상품으로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중국은 원래 교류했었고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는 이 도요토미 개시기 때문에 전쟁했잖아. 전쟁했는데 교류가 있겠어? 우리 원수잖아.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카톡 보냅니다. 조선한테. 조선 스미마생 일십 제발 봐주세요 해가지고 카톡 보내. 미안합니다. 스미마생. 일본이 쳐들어서 미안합니다. 근데 그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개새끼가 벌인 전쟁이고 나는 이 새끼 서가지고 생각이 달라요. 이 새끼가 한 짓이에요. 제발 요청하니 사신 좀 보내주세요. 목적은 자기를 내가 쇼군인데 조선 애들 와가지고 머리 한번 쓰다듬으면은 일본 백성들이 날 따를 거예요. 자기 가오사하려고. 또 조선의 선진문화 전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내줬을까?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기 대마도를 거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얘네가 뭐예요? 그 유명한 조선통신사예요. 참고로 선생님은 통신사는 SK 씁니다. 근데 이 통신사는 그 통신사가 아니죠. 문화를 전달해준 통신사. 그래서 갔어. 근데 손님이잖아. 접대해줄 거 아니야. 막 바나나 죽도 해주고 막 해준단 말이야. 스시도 해주고 막. 그래서 얘네들 아주 국빈 대접을 해줬대. 얼마나 돈을 많이 썼냐면 얘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 다 서포트 해주고 먹을 거 빠방하게 해주는데 아까 번 배웠죠. 번. 이 하나의 번이 1년 동안 써야 되는 예산을 얘네한테 몰빵했대. 그럴 정도로 극진히 대접해가지고 한 12번 정도 임진왜란 이게 12번 정도 왔다 갔다. 우리도 일본 동태도 파악하고 교류를 했던 거죠. 이것이 통신사. 그래서 기본은 쇄국정책. 하지만 조선과 중국과 네덜란드를 통해서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 임진왜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본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뭐뭐 뺏어가냐면 우리나라 성리학. 이황 알아? 이황? 1000원짜리 주인공. 이 성리학을 쪽쪽쪽 빨아가. 이황. 그래서 이황을 공부하려면 일본 가서 공부해야 된다 할 정도로 성리학이 황이라서요? 성리학. 일본에서 발달했어. 그리고 지금 또 데지마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 난학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통한 서양 학문이 유행하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성리학이 유행하니까 일본 새끼들이 씨발 우리 정체성 원숭인데 성리학 들어오고 난학 들어오고 씨발 족같네. 우리 정체성은 해가지고 국학이 발달합니다. 일본 고유의 정신을 강조하는. 그래서 목적은 조선으로부터 성리학과 네덜란드로부터 들어온 난학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학, 일본을 배우자. 우리의 정체성은 원숭이야. 짬뽕 아니야. 떡볶이 아니야. 우리는 우동, 나가사키 짬뽕 이런 거 다 연결되는 거야. 이해되죠? 넘어갈게요. 자, 일본의 봉건제 이해할 때 천황 짱이긴 하지만 권력은 없죠. 이름만 있을 뿐이야. 쇼군
실질적인 장군이죠. 힘이 있고. 얘가 얘한테 땅 주고 충성을 받는 다이묘. 다이묘가 고용하는 무사, 충성. 이런 구도. 쇼군이 있는 장소를 막부. 세계의 막부. 기억나죠? 이 새끼가 지금 현재 천황이에요. 살아있어. 지금 현재 천황이에요. 쇼군. 이 새끼가 마지막 쇼군이야. 에도 막부의 마지막 쇼군. 성이 뭐겠어? 도쿠가와 15대 쇼군이에요. 다이묘. 마지막 다이묘. 무사. 거의 끝물에 무사예요. 졸라 쇼다리예요. 그 유명한 오사카성. 관광지로 유명하죠. 선생님이 여기 다다음 주에 가요. 현충일 연휴 통해서 가족들끼리 이 오사카성 보러 갑니다. 다이묘가 이거 만들어놨는데 이 다이묘의 주인공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여기다가 죽어요. 여기 가면 선생님 갔었어 옛날에. 이전학교에서 수학여행 일로 갔었거든. 요 옆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동상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폭격해가지고 이거 다 쓰러졌어. 이건 복원해 놓은 거야. 오사카성. 다이묘들 성. 자, 최초의 막부, 가마쿠로 막부. 두 번째, 무로마치 막부. 세 번째, 에도 막부. 자, 가마쿠로 막부는 하나만 기억하자 그랬죠? 몽골하고 전쟁하죠? 그래서 신풍. 카미카제 특공대.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 가만무역. 짝을 맞춰서 맞으면은, 아니면 너 왜 굳이? 기억나죠? 그래서 일본의 3대장, 전국시대의 3대장. 성격이 불같았던 오다 노부나가. 꾀가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3대장. 최후의 승자. 도쿠가와 이에야스. 수도를 에도로 바꾸고 에도 막부가 되었다. 그리고 지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쌍킹코 타이제도. 주기적으로 오고 처가져 놓고 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가 발전하죠. 돈을 번 쪼닌들이 등장하죠. 쪼니 문화. 까부키. 이런 거 본 적 있죠? 졸라 못생겼죠 다들? 그리고 까부키 유행하니까 극장. 까부키 극장. 이게 우키우에야. 후지산. 그리고 일반 서민들의 모습도 있고. 비쌌을까 쌌을까? 가격이. 싸. 판화에다가 찍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당시 때 유럽에서 일본 제품 중에 졸라 유행한 게 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 하면 오줌 쌌어. 유럽 애들이. 뭐가 유행했냐면 도자기. 근데 이 도자기의 원조는 우리나라 거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자기 쪽쪽쪽 빨아갑니다. 심지어 도자기 기술자까지 데려가. 이삼평이라고. 그리고 이삼평이 일본 가가지고 일본 도자기 만들어주거든. 이게 아리타 도자기라고 하는데 이게 유럽에 수출돼가지고 대박이 난 거야. 그래서 이삼평은 지금 일본에 비석이 있어요. 도조, 도자기의 조상 이삼평 해가지고 끌고 간 이삼평이 일본에서 영웅이 돼버렸어. 이 도자기가 유럽에서 대박이 납니다. 수출을 막 해. 알리익스프레스로 막 해. 테무 막 해. 근데 문제는 도자기만 보내나? 깨지잖아. 지금 뾱뾱이가 어딨어? 뭘로? 신문지 같은 거 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신문지 보니까 있네? 뭐가 있어? 값싼 우키우에가 있네? 그래서 우키우에로 도자기 싸가지고 딱 보낸 거야. 그래서 서양에서 받아본 거지. 오, 도자기, 오, 이쁜데? Made in Japan. 이건 뭐야? 해서 봤더니, 오, 씨발, 쩌는데? 오, 뭐야, 이거? 이 우키우에가, 신문지를 썼던 이 우키우에가 대박이 난 거야. 그래서 유럽에서 이 우키우에에 빠져가지고 흥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반고흐. 들어봤어요? 고흐야. 보면 이게 우키우에야. 일본 애들 나오잖아. 고흐 작품이야. 이거 말고 검색하면은 고흐가 우키우에 원본 두고 따라 그린 장면들이 몇 개 나와. 그럴 정도로 얘가 인상파거든. 이런 화가들을. 고흐를 비롯한 인상파 화가들이 일본의 우키우에에 빠집니다. 이게 남아있어. 그리고 우리의 조선통신사. 극빈이. 이거 우리 한국 살 때 배웠었죠? 극진이 대주해줍니다. 나가사키의 대지마. 요 네덜란드 국기. 난하게 발달하고. 이런 부분. 정리해보세요. 자, 차좀 정리해 가볼게요. 자, 일본의 봉건제. 자, 이런 거 이해해야 됩니다. 자,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 그리고 쇼군, 다이묘, 땅 주고 충성을 받고, 다이묘, 무사한테 땅 주고 충성을 받고, 이러한 것이 일본의 봉건제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부. 막부가 처음에는
쇼군이라는 장소라고 했었죠. 하지만 쇼군이 권력을 잡은 정권 자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세 개의 막부가 있었어요.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그래서 마지막 막부는 에도 막부, 도쿠가와 가문이죠. 자, 가마쿠라 막부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 몽골 연합군을 막아냈다. 그다음 무로마치 막부, 가만무역을 했다. 그리고 100년간 싸우는 전국시대가 펼쳐지죠. 3대 영웅, 오다 노부나가, 불두저 같은 성격. 하지만 꾀를 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조선을 쳐들어오죠. 임진왜란. 하지만 임진왜란 도중에 죽고 부하였었던, 때를 기다렸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키가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최후의 승자가 되죠. 그리고 수도를 에도로 바꾸고 에도 막부를 열죠. 그래서 1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다음에 15대까지 이어지고 지금 일본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막부예요. 그리고 막번 체제라고 그래서요. 중앙에 막부가 있고 지방에 번, 이런 식으로. 근데 번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이묘들이 오고 가고 주기적으로 시켰었죠. 산킨코 타이제도. 근데 오고 가는 동안 경제가 성장한다고 그랬었죠. 돈 버는 존이 등장하고 존인 문화가 등장합니다. 가부키, 우키요에. 그리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세국 정책이에요. 다른 나라하고 무역을 안 해. 크리스트교가 들어올까 봐. 실제로 일본은 지금도 크리스트교가 약합니다. 그리고 조선하고 통신사를 통해서 교류를 했고, 네덜란드만 오픈시켰죠. 크리스트교를 전파시킨다 한다는 목적으로. 그래서 나가사키에 데지마라는 섬을 만들고 난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통해서 성리학 들어와, 난학이 발전해. 일본의 정체성은 뭔데? 해서 국학이라는 것이 발달을 하죠. 일본의 봉건제에 등장하는 인물들, 힘은 없고 실질적인 쇼군 힘이 있고 서로 땅 주고 충성 바치는 주고받는 관계. 그리고 지방에는 다이묘들이 성을 쌓고 있었죠. 대표적인 오사카 성, 도요토미 히데요시 근거지. 최초의 막부, 두 번째 막부, 그 다음에 전국시대 3대장, 최후의 승자 도쿠가와 가문, 에도 막부, 산킨코 타이제도로 지방 견제했고, 돈본 쪼닌 문화, 특히 우키요에가 유럽에서도 유행했었고, 세국 정책이 기본이지만 조선과 네덜란드한테는 열었다라는 거 정리 한번 해보세요.